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하고 내일 인제 지나면 2022 년도도 인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요. 예, 엊그제가 2022 년도 같은데 벌써 인제 이틀 반만 지나면 2023 년도가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나이 드니까 시간만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2023 년도에. 그래서 고거를 쪼금 이제 총 정리를 해 보니까 총 10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총 10 가지를 제가 인제 간단하게 유튜브 상으로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거는 기사 원문을 제가 고정 링크에 달 테니까 그 기사를 참고로 해서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내년에 인제 바뀌는 제도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 짜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증여할 때 공시지가로도 증여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실거래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시지가보다는 실거래가 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증여세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증여세가 올해까지 하게 되면 증여세가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증여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아파트들도 그런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런 증여세가 좀 많이 올라갈 거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여세가 올라갈 거기보다는 보니까 증여보다는 이제 증여를 하신 분들은 다 올해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증여 계약은 좀 많이 줄어들 거다. 네. 요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아예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내년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니까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만약에 그 2억 미만의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1%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뭐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계획을 잘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행 종부세가 6억 이잖아요, 6억. 근데 그거를 9억 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해서 9억 으로.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각각이지 않습니까? 이 종부세는 개인 인별이에요. 부부 합산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면 각각 9억 이니까 이제 18억 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종부세가. 그리고 1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단독 명의 1 주택자 같은 경우에 기존 종부세가 11억 까지는 이제 종부세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12억 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좀 가격 종부세를 내는 금액이 좀 줄어들겠다. 왜냐하면 기준도 완화가 되고 전반적으로 뭐 시장 공정 시가 비율도 좀 낮춰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좀 종부세 관련해서 좀 완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조금 더 완화되겠다.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또 3 주택 이상부터 종부세를 중과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 주택자까지는 종부세 중과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좀 완화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증여재산 이월 과세라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나서 5 년이 지나야지 내가 판 걸로 인정을 해 주고 5 년이 지나지 않으면 내가 판 게 인정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 증여자가 판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증여재산 이월 과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고 나서 증여해서 팔면은 이제 양도세를 줄이려고 이제 그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둔 건데 그게 5 년인데 이거를 인제 10 년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10 년으로.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예전에는 5 년이 지나야지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0 년이 지나야 파는 거구나. 예,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이월과세 요거는 한번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고런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오고 제가 몇 번 유튜브 상에도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재산 이월과세가 5 년에서 10 년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무순위 청약이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같은 경우에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 폐지가 돼요. 그래서 규제 지역 내 만약에 무순위 청약이 나왔는데 여기 꼭 안 살아도 다른 데 살아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무순위 청약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도 내년에 바뀌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이 신설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처럼 인제 결혼을 했을 경우에 특별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미혼인데도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한 미혼분들은 귀를 좀 쫑긋 세우고 요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좀 서치를 하셔서 특별 공급을 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또 지금 굉장히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이 될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셔서 이런 데 특별 공급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냐면,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무조건 다 가점제거든요. 가점은 뭐냐면 청약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인제 우선순위로 당첨이 되는 제도잖아요. 근데 이것도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85제곱미터 이하 하더라도 추첨제를 신설한다고 하니까 운만 좋으면 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도 한번 전략적으로 잘 이제 활용하면은 또 청약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니까 요런 부분도 내년에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어 임대인의 미납 조세를 확인을 가능한 하다고 합니다. 이건 예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입자가 임대인이 내가 이제 전세를 하는데 불안한 거죠. 요새 왜 빌랑 사건도 많고 전세금을 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혹시 임대인이 세금을 밀렸으면 어떻게 하지? 그거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이제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제 내 보증금을 좀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앞으로는 약간 그런 세금 같은 것도 밀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놓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금이나 이제 신용 관리, 이런 거는 '잘 해야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이 어떻게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세입자들도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뭐를 세금을 뭘 미납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냐면, 경매했을 때 우리가 임차 보증금이 그 당해세, 그러니까 당해세, 종부세 같은 데 당해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당해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게끔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좀 획기적인데, 굉장히 요새 임차 보증금 떼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보다 당해세가 먼저 우선이었지 않습니까, 경매할 때. 근데 이 당해세보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내가 미납이 됐다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을 먼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왜 법인이 전세를 놓을 때 그 세금이 혹시 미납되면은 당해세가 그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 세금이 미납될까 봐 왜 그 법인의 전세 물건이 잘 안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그 세금이,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그런 거 세금이 좀 미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제도가 생기면 법인의 전세를 굳이 안 들어올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쪼금 더 법인이 전세를 놨을 때 만약에 임차 보증금이 더 우선한다고 하면은 당해세보다, 그러면은 법인이 전세 놓는 거는 쪼금 더 '잘 놓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면, 최근에 빌라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굉장히 '내 돈을 못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인식들이 좀 강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차라리 어 월세를 내는 게 대출받아서 전세를 사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보증금을 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월세는. 그래서 2024년도 내년에는 좀 역전세가 굉장히 좀 많아질 수 있어요. 지금 뭐 빌라뿐만 아니라 이게 좀 확산이 되면 아파트도 좀 역전세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전세를 많이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좀 역전세난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거나, 또 기존에 인제 좀 안 좋은 매물들이나 좀 팔아야 되는 매물들은 좀 싸게라도 좀 처분하셔서 좀 현금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고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우리 세입자들한테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열 번째는 뭐냐면, 내년부터 특례 보금자리가 출시가 돼요. 그래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연 4% 고정금리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서 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고,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 고정금리로 받게 되면은 좀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15억 초과 주담대는 폐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맞물려서 인제 그 대출도 어느 정도 인제 완화가 될 여지가 내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데 계획을 잘 짜시면 어떠실까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2024 년도 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10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고정 댓글에 그 원문 기사를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또 뭐 기사랑 같이 보시면서 제 유튜브 보시면서 여러분들 바뀌는 제도를 잘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